오늘은 우리가 이제 그 기초사전 6강.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12운성 포태법하고 12신살까지 속도를 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공부예요. 이 두 가지 공부가. 뭐 누구 궁금한 사주 있으면 예제를 하나 풀어보고 시작을 또 해볼까요? 남자. 아들이야 또 뭐야? 아들이면 친아들이면 어떻게 나쁜 얘기를 못해? 나쁘면 나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남자 음력은 몇 년? 95년 1995년 3월 18일 3월 18일 시가 4시 27분. 새벽 4시요? 자시, 축시, 인시가 되네. 자, 이거 여러분들 빨리 풀어보세요.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게 많아요. 양력. 양력? 그 음력으로 빨리 바꿔야지. 3월 18일이면은 2월 18일이요? 네. 자, 얼른 풀어봅시다. 얘 좀 답답하고 잘 안 풀려나가지 않아요? 얘 공부도 좋아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 응? 요 사주가 평생에 질병, 사고 그런 게 많이 생길 사주요. 그래서 얘 부모가 현재 엄청 답답해하고 있을 거야. 응? 뭐를 물어봅니까? 응? 정치랑 결혼이나 직업이나. 지금 답답해 얘가. 해자축 한 3년 힘들어. 또 어머니가 일본 분이요? 여기도? 아이고 어떻게 그냥 저기 그 먼 데서 시집 오셨는데 애들은 다 이렇게 답답하대. 예? 자, 다 적으셨나요? 자, 이제 봅시다. 우리가 이제 갈 길이 멀어요. 갈 길이 멀은데 우리가 방학 때 8주, 8주밖에 못 하게 돼가지고 우선은 이제 지금 육시는 지금 여러분들이 아직 배우지 못했잖아요. 육시는 이제 이거는 평생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거니까 일단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바로 요 밑에 붙여야 될 게 12포태운성. 우리가 오늘 배우는 거 그 밑에 붙는 게 12신살. 12포태하고 12신살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신살들은 뭐 나중에 시간 나서 배운다 하더라도 요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포국하는 거. 여기다 우리가 이제 부법한다고 그래요. 부법하는 거 여러분들이 외워두셔야 돼. 12포태운성은요. 십이포태운성법은 왜 중요하냐면요. 사주 명리뿐만이 아니고 풍수학에서도 풍수지리에서도 굉장히 중요시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요 공부를 제대로 해두시면은 공부하기가 풍수까지 연결이 되니까 공부하기가 수월하겠죠. 12포태운성은 뭐냐면요. 사람이 태어나서 죽어서 무덤에 갈 때까지 과정, 그 과정을 사주 명리와 접목을 시키는 게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포라는 거는 벨포자 아니에요? 벨태자.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도 잉태가 돼서
태어나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병들어서 죽어서 무덤 속에 갇히는 과정. 요거를 사주와 결부지은다면은 간목이 여기 일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나라로 봐서는 이제 분왕에 비교하고 대통령에 비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는 뭐예요? 대가족이라고 한다면 가장 그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에 비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즘 같은 핵가족이라면 남편의 비교가 되는 거고, 일간이 가장 중요한 자리예요. 그러면 일간이 연지, 여기가 우리가 보통 그 힘의 세기가 30%의 힘, 그 다음에 요거는 약 20%, 요거는 약 15%, 요거는 10%. 이건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그러나 옛날에 사주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월지는 한 30%의 비중을 두고 판단해라. 일지는 20%의 비중을 판단해라. 여러분도 그 정도 그 비중을 두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일간은 옛날에서는 왕한 게 좋다. 왕하다는 건 뭐예요? 간목이면 간목, 을목이면 을목, 무토면 무토. 무토가 자기 자리에 생을 받든지 아니면 같은 오행이 있으면 일간 자체가 왕해지는 거죠.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사주가 기란 사주가 되려면 일간이 우선 왕해야 된다. 또 그런 건 아니에요. 일간이 약해도 나머지 그 오행이 적당하게 그 조화를 이루게 된다면은 기란 사주가 되지만은 옛날 분들은 일단 일간이 왕해야 된다 하는 걸 전제조건으로 삼았던 거예요. 그럼 왕해지기 위해서는 요 무토가 연지, 월지, 일지, 시지 어떤 힘에 어떤 탄탄하게 자리를 받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바람에 부는 풀잎처럼 그렇게 자리가 탄탄하지 못하느냐, 그 비중을 살펴보는 걸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12포태 운성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첫 번째가 포,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태. 여러분들 이걸 외우두셔야 되는 거예요. 포태 양, 그 다음에 장생, 그 다음에 목욕, 그 다음에 관대, 그 다음에 걸로, 그 다음에 제왕, 그 다음에 쇠, 병, 그 다음에 사, 묘. 세병, 그 다음에 사, 묘. 포라는 거는 이제 잉태가 돼서, 양이라는 건 포태는 잉태가 돼서 양이라는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크게 되는 거고, 장생애로 응애하고 태어나는 거고, 태어나서 요거는 몸을 씻겨주죠, 애기. 그러니까 요거를 목욕이라고 하고, 관대라는 것은 이제 유아기를 지나서 청소년기에 사회로 진출하는 과정, 그걸 우리가 관대라고 그래요. 옛날 그 조선시대 때는 사모관대를 메고 이제 어른 대접을 받잖아요. 그걸 우리가 관대라고 해요. 그 다음에 걸록이라는 것은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점. 그 다음에 제왕이라는 것은 그 활동하는 시점, 뭐 회사 생활이면 회사, 아니면 사업이면 사업, 공직이면 공직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간 시점, 그걸 우리가 제왕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쇠라는 건 뭐예요? 이제 내려와야 되는 거죠. 은퇴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쇠. 나이가 들어서 병이 들고, 그 다음에 죽고, 그 다음에 무덤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잉태가 돼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병들어서 죽는 과정, 그 과정을 우리가 12포태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포라는 거는 뭐냐면은 절이에요, 절. 요거는 끊어질 절자예요. 끊어질 절자. 포는 절이다. 끊어질 절자다. 그러면 간목은 아름드리 나무인데 간목이 끊어지는 건 뭐예요? 간목을 이기는 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경금 도끼가 이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신이에요, 신. 그 다음에 여기는 유, 해, 자, 인, 묘, 사, 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 외우시는 방법은 12포태 운성은 일간을 기준으로 하는, 일간이 갑이냐, 일간이 을이냐,
일간이 갑일 적에는 금금목이 되니까 포라는 건 신금에, 갑목이 신금에 있으면 끊어지게 되고 절제라고 하는 거고, 을목은 유금에 있으면 절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유, 해자, 인묘, 사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양일간은, 일간이 양일간이죠. 양일간은 뭐를 양일간이라고 합니까? 양일간은 갑하고 병하고 그 다음에 무하고 경하고 임이 양일간이죠. 그 다음에 음일간은 뭐를 음일간이라고 해요? 이거는 을하고 정하고 기하고 신하고 계수가 음일간이죠. 양일간은 12포태를 순행으로 붙이고, 순행이라고 하는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일간은 역행,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요거는 양이고, 요거는 음이고, 양이고, 음이고, 양이고, 음이고, 양이고, 음이고, 요거는 양이고, 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갑목은 양이니까, 신유, 그 다음에 술해, 자, 추, 인, 묘, 진사, 오, 미 이렇게 되고요. 을은 음이니까 역행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신, 미, 오, 사, 진, 묘, 인, 추, 자, 해, 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 양일간을 봐야 되니까 무토를 봐야 되겠죠? 무토는 순행이니까 해 다음에 뭐예요? 자, 추,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요거를 이제 외우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외우냐 하면은 모든 게 다 손바닥 안에 들어가 있어요. 손을 하나 그려 놓으세요. 왼손을 그려 놓은 거예요. 일간 기준 해가지고 12포태 운성은 일간 기준에서 지지에다가 붙이라 했어요. 그러면 요건 여러분들 왼손을 펴보면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시인유 술해 이렇게 들어가죠. 요 금 있는 부분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여기 금 있죠? 금. 여기 자축인묘 진사오미 시인유 술해. 이거 붙였어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시인유 술해. 그러면은 일간이 갑목일 적에는 신금이 절지예요. 갑목 여기다 적어놓고 그 다음에 을목을 여기다 적어놓으세요. 그 다음에 병화를 여기다 적어놓고 정화를 여기다 적어놓고 그 다음에 무토하고 기토를 같이 적어놓으세요. 무토, 기토. 그 다음에 여기는 경금, 여기는 신금, 그 다음에 여기는 임수, 그 다음에 계수. 이렇게 배워두세요. 자, 그러니까 일간이 갑목이다 하면은 신금이 절지다. 일간이 을목이다 하면 유금이 절지다. 일간이 해수다, 일간이 병하다 하면은 해수가 절지다. 일간이 무토다 하면 해수가 절지다. 무토면 해수가 절지로 들어왔잖아요. 그 다음에 일간이 경금이면 인목이 절지가 되고 일간이 신금이면 묘목이 절지가 되는 거고 일간이 임수면은 사화가 절지가 되고 일간이 계수가 되면 오화가 절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일간은 신유술해로 이렇게 붙여나가고 음일간, 만약에 무토가 아니고 을목이라고 하면 유의 절지에도 역행으로 돌려나가라. 손을 순행이라는 것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고 역행이라는 것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토는 절지가 어디예요? 무토는 어디에 떨어져 있어요? 일간이 무토다 하면은 해수에 떨어져 있죠. 해수. 여기 보세요. 일간이 병화하고 무토 쪽에는 해수의 절지야. 연지나 월지나 일지, 시지에 해수가 있으면 거기다 포, 즉 절이라고 써 붙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일간이 음이다. 만약에 일간이 을목이다 하면은 연지나 월지, 일지, 시지에 유금이 있으면 거기다가 포 이렇게 붙여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일간에 지금 무토죠. 무토는 해수에 뭐가 붙어요? 포가 되는 거죠.
그럼 해수가 어디 있어요? 여기 포가 되는 거죠. 절지가 들어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응? 여기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외우기가 수월해요. 손에다 넣으면은. 자,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12포테 운송기라는 것은 일간이 지지 중에서 어떠한 힘의 세계로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방법이다. 12포테라는 건 사람이 어머니 배에서 잉태가 돼서 태어나서 병들고 죽을 때까지의 과정을 우리가 사주명리하고 우리가 결합을 시켜놓은 거다.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양일간은 시계 방향으로 순행을 시키고 음일간은 역행을 시켜나간다. 그러면 이렇게 외우는 방법도 있어요. 신유, 해자, 인묘, 사워 이렇게 외워가지고 간목은 양일간이니까 신유, 수레 이렇게 들어가고 일목, 음이니까 거꾸로 들어가는 거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외울 적에는 손에다 이렇게 넣어두시란 얘기죠. 어떤 사람의 사주가 일간이 간목에다 하면 신금의 절제가 떨어져요. 그 다음에 을목에다 하면 유금의 절제가 떨어져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음력 남자 95년 2월 18일 인시생은 을해년에 기묘월에 무신일에 갑인시가 되는 거죠. 일간은 뭐가 돼요? 일간은 무토가 되는 거죠. 그러면 무토를 여기다 가만히 보니까 해수가 있다면은 해수가 포가 되는구나 하는 게 들어와 있죠. 해수가 포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걸 가만히 보니까 연지에 해수가 들어와 있죠. 그 여기에 뭐가 돼요? 포 이렇게 여러분이 써붙이는 거예요. 절지다. 포 이렇게 써붙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순행을 하니까 잘 보세요. 요게 포가 되는 거죠? 순행이라니까 여기가 포, 여기가 태, 그 다음에 여기가 양, 여기가 장생. 장생은 약자로 해서 생. 그 다음에 욕. 그 다음에 대. 그 다음에 걸럭. 그 다음에 제왕. 그 다음에 쇠. 그 다음에 쇠. 그 다음에 병. 그 다음에 여기가 사. 묘 이렇게 떨어지죠. 자, 그러면은 해는 포라고 그랬으니까 포를 여기다 붙이고 묘는 뭐가 떨어졌어요? 묘는 보세요. 묘는 목욕이죠. 그래 여기다 목욕. 그 다음에 신금엔 뭐가 떨어졌어요? 병이 떨어졌죠? 신금엔 병. 인목에는 뭐가 떨어졌어요? 인목. 장생이 떨어졌죠? 예. 이제 아시겠어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12포트 분석법 책을 보셔가지고 일간에다가 일간 밑에 무토 밑에 해수가 뭐가 있나, 무토 밑에 묘가 뭐가 있나, 무토 밑에 시기는 뭔가 하도 적어 놓으시면 돼요 우선은. 그러나 외우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외워두면 잊어먹지를 않는다. 여기서부터 절지라는 건 가만히 보니까 상극관계는구나. 간목은 나름들이 나무인데 농부가 도끼를 갖고 아주 치면은 간목이 쓰러지게 되죠. 포라는 거는 뭐예요? 상극관계다. 간목이니까 신금은 천간지면 경금이죠. 도끼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유금은 낫이라고 그랬잖아요. 을목은 벼를 빌려면 낫으로 베는 거죠. 상극관계구나. 그러면은 여기도 이제 들어왔잖아요. 요 해수하고 병화가 상극관계구나. 무토하고도 역시 상극관계가 되죠. 그 다음에 자수는 정화하고 상극관계구나. 사화하고도 상극관계가 돼. 기토하고도 상극관계가 되죠. 전부 다 상극관계가 되는 거예요. 상극관계라는 것은 일간이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죠. 끊어져 버리는 거죠. 그걸 우리가 포라고도 하고 절지라고도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일간이 무토인데 무토는
여기 보면 해수에 포가 떨어지죠. 그래 여기다 포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묘목은 여기가 묘가 들어오죠. 그러면 여기는 포태양생 묘 목욕이죠. 그러니까 목욕이구나. 그 다음에 신금은 저쪽이죠. 포태양생 욕대 건왕 세병 병에 떨어졌구나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인목은 여기죠. 여기 그러니까 포태양생 장생이구나. 그 여기다 적어 놓으시란 말이에요.